조금 놀라운 결과인데요. 저는 사실 그 북핵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전술핵 문제 논란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핵심 지지층에서 이안뿐만 아니라 반대층으로 상당 폭이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19주차까지 조사한 동안에 한 평균이 94% 정도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를 했었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여전히 91.5%가 요번 조사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핵심 지지층의 강한 응집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4주차면은 까마득한데요. 그러니까 한 8개월여 만이죠. 그때가 12월 4주차가 20.3%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8 정도 됩니까? 18.6%이고 어제 일간 조사에서는 19.8%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은 떨어졌죠. 바른정당은 1.2%포인트 좀 상당 폭인데요. 워낙 낮은 지지율이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5.1%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결국은 바른정당이 한국당으로 흡수되는가? 네. 하는 징후, 예를 들어서 뭐 이혜원 대표가 날아간다든지 자꾸 이제 이혜원 대표만 비판하는 분들이 특징이 많은데 이혜원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판에서 이혜원 대표의 사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른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은 이혜원 대표의 사태가 이혜원 대표 개인의 사태가 아니라 바른정당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유승민 비대위 체제 이걸 둘러싸고 먼저 갈등이 확산되었는데 유승민 비대위 체제도 지금 사실은 통합파들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 이후로 해서 며칠 지난 것도 아니지만 바로 이제 한국당 당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서 친박 자진 탈당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으로 다시 합쳐지거나 상당수가 옮기거나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일부 깔려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서 한국당은 올라가고 바른당은 떨어지고 하는 일종의 정계 개편에 관련한 뭐랄까 주식의 주가가 미리 반영되듯이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합이 되면 20%를 넘긴다는 얘기죠. 한국당은. 그렇죠. 24.1%를 19대 대선에서 홍 후보가 득표를 했습니다. 이제 20% 이상 한 30% 가까이도 갈 수 있다. 통합되면.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양당 체제에 가까운 지지율 구조로 조금씩 변화가겠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처럼 군소정당화 지지율 측면에서입니다.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대통령 지지율은 또 한 2, 3% 하락했겠죠. 당연히 이 상황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8%니까 3명 중 2명이 66.66666입니다. 그래서 딱 3명 중 2명이면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지지했던 압도적인 찬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전히 3명 중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66%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3주째 하락을 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말씀드리면 2.3%포인트 내렸습니다. 66.8%이고요. 부정평가는 26.8%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간 집계가 4%포인트 내려서 69.1%였습니다. 그래서 8월 4주차 이후에 3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보수층뿐만 아니라 지지 기반 중에 뭐 아주 핵심 코어는 아니지만 국민의당을 지지했었거나 혹은 뭐 무당층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층들이 빠져나가겠죠. 대립각들이 분명해지고 있으니까. 세부 분석을 해봐도 이번 주에는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한 12%포인트 빠졌고요. 무당층에서 국민의당보다 무당층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무당층에서 7.2%포인트가 빠져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쯤 되느냐.
리얼미터의 당시의 조사로는 대략 한 60% 가까이 된다. 정권 초기에 그 조사를 했었죠. 끝까지 그 지지할 거냐. 그러니까 지지의 지속층 기준으로 핵심 지지층을 나눴을 때 57.5%가 정권 초기에 나왔습니다. 고층은 어떻습니까? 고층의 충성도는 흔들리고 있나요? 핵심 지지층을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는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긍정 평가를 하는 그 층으로 저희들은 핵심 지지층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지지층에 따르면은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요. 저는 사실 그 북핵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전술핵 문제 논란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핵심 지지층에서 이안뿐만 아니라 반대층으로 상당 폭이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19주차까지 조사한 동안에 한 평균이 94% 정도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를 했었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여전히 91.5%가 이번 조사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핵심 지지층이 강한 응집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거의 흔들림이 없는데 여하간 좀 더 약한 지지층은 한 2.3% 정도. 예, 주로 전통적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반대층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K라든지 충청권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곳이라든지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상당폭 많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 60대 이상에서 5%포인트가 빠졌는데 이번 주에는 10.6%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념 성향을 봐도 중도 보수적인 성격 그리고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주로 빠졌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지난주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 계층들이 주로 전통적인 반대층이라고 얘기가 되는 보수층 그리고 TK 그리고 고연령 유권자분들이 중심입니다. 네. 애초에 뭐 가장 약한 고리였던 층에서 빠지는 건데 가장 먼저. 네네.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도 좀 빠졌을 텐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적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락세가 한 4주째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락폭이 주간마다 조금씩입니다. 0.5%포인트, 0.5%. 예, 그래서 이번에도 0. 몇 프로 빠졌네요. 예, 그래서 그 지난주에 49. 몇 %였는데요. 자기가 났는데 이번 주에 49.1%가 나와서 소폭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아까 말씀드린 한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정술 핵무기 재배치 이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연골고리가 돼서 일정 부분 그 지지층을 끌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호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박성진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임명동의안이 김희수 임명동의안 현재상 부결되는 것도 민주당한테는 악재거든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박성진 장관 이 문제는 지난주에 북핵 여파로 인해서 잠재가 돼 있었는데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에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표본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당시 분위기, 이미지 같은 거의 종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희수 부결 부분도 국당 역품 가능성 전망도 일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중도 보수층에서도 이탈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좀 떨어지긴 했네요. 이제 국민의당은 0.1%포인트 떨어졌는데 횡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6%입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게 승부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바람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당 비토층이 더 크게 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예. 네, 정말로 지난주에 강하게 그 현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지율로 보자면 안철수 대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지지율 변화는 없고. 저는 조금 뜬금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자마자
안철수 대표님이 되자마자 현 정권의 중요한 부분들을 뜻을 같이 하면서 강하게 지지를 보냈으면 저거 보고는 지지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지를 보냈으면 기존의 이제 대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각시켜 나가고 그것들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지지층들을 저는 묶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의 전략을 누가 짜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되면 저분은 아직 대선이 안 끝났구나. 네. 그러니까 대선을 혼자 치르고 있어 아직도. 네,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겠지요. 근데 그 명분과 뜻을 실현하려면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강하게 지지를 보내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군요.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좀 뜬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안 조사.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현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네, 지난주에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인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찬반 여부로 묻고 보면은 찬성을 한다라는 응답이 53.5%가 나왔고 반대가 35.1% 나왔고 핵 보유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전술 핵 전략 핵 독자 개발 구분하지 않고 이 정도로. 네. 그 찬성이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요. 근데 찬성 여부와 별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도 49.7%로 나왔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응답이 38.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절반에 근접하거나 절반은 넘는 다수가 찬성 또는 실현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 공포는 기본적으로 합리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핵은 공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반응은 당연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저쪽도 핵이니까 우리도 핵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아주 간단한 논리죠. 이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설득하고 설명하는 건 대단히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이 어렵죠.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사실 여러 가지 선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먹고 살아왔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공포에 기반해서 공포만 조금만 자극하면 항상 자신한테 유리하게 국민이 전개됐고 그 공포에 올라타서 계속 먹고 살았죠. 지금 보수 매체나 포탈이나 혹은 종편들이 내내 북핵만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합리와 이성으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동북아 군사 역학 관계도 봐야 되고. 자, 근데 그건 어려운 얘기고 쉬운 얘기는 핵이 있으니까 우리 핵을 가져야지. 이거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걸 얼마나 이용할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정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사하게 말씀하시고 마치죠. 8 정도 됩니까? 18.6%이고 어제 일간 조사에서는 19.8%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은 떨어졌죠. 바른정당은 1.2%포인트 좀 상당 폭인데요. 워낙 낮은 지지율이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5.1%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결국은 바른정당이 한국당으로 흡수되는가? 하는 징후, 예를 들어서 이혜원 대표가 날아간다든지 자꾸 이제 이혜원 대표만 비판하는 분들이 특징이 많은데 이혜원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판에서 이혜원 대표의 사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른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은 이혜원 대표의 사태가 이혜원 대표 개인의 사태가 아니라 바른정당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승민 비대위 체제 이걸 둘러싸고 먼저 갈등이 확산되었는데 유승민 비대위 체제도 지금 사실은 통합파들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 이후로 해서 며칠 지난 것도 아니지만 바로 이제 한국당 당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서 친박 자진 탈당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으로 다시 합쳐지거나 상당수가 옮기거나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일부 깔려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한국당은 올라가고 바른당은 떨어지고 하는
일종의 정계 개편에 관련한 뭐랄까 주식의 주가가 미리 반영되듯이 예.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합이 되면 20%를 넘긴다는 얘기죠. 한국당은. 그렇죠. 예. 24.1%를 19대 대선에서 홍 후보가 예. 득표를 했습니다. 이제 20% 이상 한 30% 가까이도 갈 수 있다. 통합되면. 가능하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양당 체제에 가까운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요. 저는 사실 그 북핵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전술핵 문제 논란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예. 핵심 지지층에서 이안뿐만 아니라 반대층으로 상당 폭이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19주차까지 조사한 동안에 한 평균이 94% 정도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를 했었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여전히 91.5%가 이번 조사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핵심 지지층이 강한 응집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4주차면은 까마득한데요. 네. 그러니까 한 8개월여 만이죠. 네. 그때가 12월 4주차가 20.3%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보수층뿐만 아니라 지지 기반 중에 뭐 아주 핵심 코어는 아니지만 네. 국민의당을 지지했었거나 혹은 뭐 무당층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네. 층들이 빠져나가겠죠. 예, 대립값들이 분명해지고 있으니까. 예, 세부 분석을 해봐도 이번 주에는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한 12%포인트 빠졌고요. 무당층에서 국민의당보다 무당층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무당층에서 7.2%포인트가 빠져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쯤 되느냐. 예. 그 리얼미터의 당시의 조사로는 대략 한 60% 가까이 된다. 정권 초기에 예. 그 조사를 했었죠. 끝까지 네. 지지할 거냐. 그러니까 지지의 지속층 기준으로 핵심 지지층을 나눴을 때 57.5%가 정권 초기에 나왔습니다. 정권 지지율 구조로 조금씩 변화가겠죠. 예.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처럼 군소정당화 지지율 측면에서입니다.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대통령 지지율은 또 한 2, 3% 하락했겠죠. 당연히 이 상황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8%니까 3명 중 2명이 66.66666입니다. 그래서 딱 3명 중 2명이면 여론조사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지에 또는 압도적인 찬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전히 3명 중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66%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예, 3주째 하락을 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말씀드리면 2.3%포인트 내렸습니다. 66.8%이고요. 부정평가는 26.8%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간 집계가 4%포인트 내려서 69.1%였습니다. 그래서 8월 4주차 이후에 3주